자, 지난 방송이 워낙 뜨거운 반응을 몰고 왔어요. 두 분 나왔던 그 방송분이 대한민국의 그 주 화제성 부분에서 거의 뭐 시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두 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과 신지의 잘못된 만남. 요 코너 제목은, 요 순서 제목은 마음에 드십니까? 잘 못된 만남이잖아요, 가로치고. 예. 이게 잘된 만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작진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뭡니까? 잘못된 만남처럼 보이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시사 방송하면서 많은 토론자를 만나잖아요. 네. 저는 만나는 분들을 보수 진보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제 나름의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사를 이야기하면서 본인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네. 본인이 계속 팔로워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쨌든 새로운 생각을 여론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고 팔로워는 여론에 맞춰가지고 그냥 방송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네. 대충 대한민국에서 욕먹는 사람 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근데 신재희 위원장이랑 방송할 때만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된 방식이긴 한데 예. 리딩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잘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말하니 가시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아니, 그죠? 저는 적어도 아무 맥 없이 그냥 방출연료 어플 받으려고 팔로우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저한테는 아무리 많이 줘도 제가 방송 같이 안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신지혜 위원장은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새로 듣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건 아마 시청자들도 새로 듣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좋은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이준석 어떻게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또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7주년이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기념일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오늘이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시게 됐나요?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할 때 12월 26일 날 저한테 최종적 영입 제안했고 27일 날 제가 세상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별 대화가 없는데 되게 날카롭네요. 팽팽하고. 자, 오늘 두 분이 토론할 주제가 2018년 청년들의 핫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무엇을 바랬고 어떤 것에 주목했는지 첫 번째 단어를 함께 보겠습니다. 문체부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때도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직급으로 정규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혜를 받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이준석 의원이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공정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20대 지지율이 과거에 이제 촛불 시위도 촛불 혁명도 주도했고 이제 사실 지금의 사회 변화를 주도한다 생각했던 20대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사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과연 정부에 어떤 점에 기대했고 어떤 점에 실망했느냐 봤을 때 저는 그 유명한 격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정권에 하고 싶은 말이 바보야 문제는 공정이었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80년대생이라서 그렇고 신지혜 위원장도 90년대생이고 김재동 씨는 70년대생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나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두 분 얘기만 하지 괜히 저 70년대생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아니. 왜냐면 저는 이게 뭐냐면은 네.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자유한국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 이 당들은 아무리 봐도 저도 이제 새누리당에 과거 있어봤지만은 새누리당은 과거에 이제 산업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세요. 그때 영광으로 지금까지 대통령도 여러 명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온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보면은.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에 대한 본인들의 자존심 그리고 그에 대한 도덕성, 우월성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김재동 씨 민주화운동 세대 아니죠? 예, 그 후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목표가 뭔지가 약간 애매해지는 세대가 된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 똘똘 뭉친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존심. 모르겠어요. 산업화 세대의 모든 분이 산업화 역군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민주화 세대가 모든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세대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상대하거나 어쨌든 거기에 대응할 만한 아젠다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젊은 세대가 최근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정사회라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제가 저희 윗세대들이 판단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산업화나 민주화에 준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 셋이 고민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에 이런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030 청년 세대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의 가장 밑에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금수저를 쥐고 있지 못하면 학교를 나와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 어렵고 일자리에 들어가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노동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세대일수록 저는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열망들이 강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의 정부를 비판하는 걸 떠나서 이제 머리를 맞댈 때에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불평등과 연결된 안들이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에 우리 바른미래당도 앞장서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봐요. 이게 대전제를 공정사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같은데 이제 그 지향점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분노한 원인들로서 살펴보자면은 저는 최근에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뭐 갑질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사건 그 사건만 본다 하더라도 24살 청년이었어요. 그 보안 직원이. 근데 그에 대해 가지고 기성세대가 적용했던 논리는 뭐냐면은 내 배지를 봐라. 나는 국회의원인데. 보안 규정 어디 있냐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고압적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청년들이 저거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겪던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아니면 어떤 정당 세력이 교체된다고 해가지고 공정사회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청년들의 믿음이 깨진 거예요. 짧게. 저도 근데 이게 세대 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386 세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엘리트 특권을 갖고 있는 그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비판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최고위원님이 그 7주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에게 발탁돼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것도 전 사실은 공정사회에 맞지 않는 공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제 정치계에서 없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공천을 안 받고 제가 지역구 선거를 뚫겠다고 제가 했던 거거든요. 대단하신 결심이시죠. 자,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대명청지. 깜깜한 돈이라든지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박수만 받을 줄 알았던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발표는 하루 만에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재 위원장이 고른 단어입니다. 두 분 다 잠깐 화면이 나가는 동안에 숨을 좀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왜 정치개혁입니까? 네, 그 2년 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은 나라를 향해 나아가길 빌면서 그 자리에 모이셨죠. 그런데 올 한 해 특이하게 국회에 관련한 이 부패에 관련한 국회 부패 부정 관련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한테 일 잘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세금을 줬는데 그것들을 유용하거나 잘못 쓴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제가 오늘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 그래가지고 해마다 86억 원씩 예산이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되는데 다른 이미 나온 정책을 뺏겨 쓰거나 아니면 보고서 같은 것도 뭐 허위로 작성하거나 하는 그 정황들이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돈 안 드는 건데 거기다 돈이 책정돼 있거나 그렇죠. 그런 그리고 거죠. 가짜로 뺏겨서 뭐 보고서를 내거나 그러니까 이걸 유용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쇄 같은 것들 하지도 않았으면서 인쇄했다고 얘기하고 뭐 돈을 가져가거나 이게 39억 원 정도 됐고요. 특수활동비 63억 원, 뭐 특정 업무 경비 28억 원, 뭐 이런 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돈을 영수증 제출하지도 않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28억 원 정도의 이 특정 업무 경비 중에 딱 1%만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국회의 부패 문제를 지금까지 숨겨놓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힘, 시민들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요. 일단 하나는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야 해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뭐 정책 개발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삭감하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삭감하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짬짬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다양한 정당들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국민들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일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야당, 여당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3의 당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다당제 사회에서는 정당끼리 경쟁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거대 정당들끼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모든 국회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이게 사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를 없애자 쪽으로 간다든지 학생 수를 줄이자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사실 정서상으로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것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 속에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잘해라라는 의미로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텐데 저는 정치 자금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만약 정치인들이 팔로워가 되려면요. 국민 대중이 욕하는 정치 같이 욕하면 돼요. 특히 저희같이 원외에 있는 사람들이 야 국회의원들 다 기득권이야. 니네 전부 다 돈 쓰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줄이면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과거에 전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얘기하신 말씀 중에 기억났던 게 뭐냐면은 한번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때 노회찬 의원께서 당당하게 한 말씀하신 적인 게 뭐냐면은 야 그럼 돈 없는 진보 정치인은 뭐 갖고 정치하라는 얘기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청년들의 정치 진입을 얘기하면서 반대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돈 안 써가면 정치하는 것, 정치 자금 안 받고 정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해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정치 자금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타이트하게 가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국회의원 월급이 1억 6천이라서 이거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주는 월급이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월급 말고도 뭐 아까 얘기했던 정책 개발비,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 받으면서 정책 개발해야 되는데 정책을 개발하면 돈을 또 받아요. 회의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회의 나가면 또 회의 수당을 받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의 세비라는 것을 월급으로 곧바로 치환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결국엔 돈을 받으면 정치인 그러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구조를 고치자. 예, 그런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돈을 줄여라려면요. 결국엔 검은 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밖에 되지 않고 저는 이렇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기에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 얼마나 정직하게 정치해 오신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결국 마지막에 고생하신 거는 정치 자금 관련해서 고생하신 거거든요. 그 노회찬 의원 얘기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벗어난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원직 무시하는 산업 불평등 중단하라. 워낙 치열해서 이 주제에 안타깝게도 토론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원래 특히 젠더 이슈로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젠더 이슈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좀 언론이 싸움을 붙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먼저 하실까요? 윤준석 의원이.
저는요 젠더 갈등이라는 것 이거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바른미래당이 왜 처음에 창당 선언할 때 그때 왜 우리가 영호남 갈등 같은 것들을 하는데 잘 돼 있는 정당이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글쎄요 이미 그건 한철 지난 이제 갈등이었는데 왜 그걸 공략하겠다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번에 특히 신재희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최근에 문제됐던 이수혁 이제 그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 수사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기소가 양측이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을 보자면은 처음에 어쨌든 우리가 남성들에게 이제 비난하기 위해 가지고 여성 측에서 제기했던 주장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허위인 것으로 이제 여성들이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뭐 이수혁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허위가 아니라 오히려 맨 처음에 11월 달에는 뭐 여성이 혼자서 계단에서 넘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기사 보도된 걸 보면. 근데 어쨌든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서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그 여기 피해 여성분들의 어떤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차였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에서 공방을 거치실 것 같고요. 뭐 내가 차였다고 말했는데 국과수에서는 발자국 흔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아니, 거기에 DNA가 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개별사안이라서요. 개별사안이라서 이건 한번 지켜보고. 근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준석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을 원하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죠. 반대로 저는 뭐냐면 지금 젠더 갈등이라는 것을 유발하기 보면 위해 가지고 한 남성에 대해 가지고 그냥 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거는 경찰의 수사 결론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아니죠. 적어도 발로 차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발로 차고 이분이 예를 들어 뭐 머리가 짧고 화장하지 않아서 맞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쌍방 폭행으로 이야기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간이 다 돼요. 시간이 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근데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저는 안 되나요? 지금 시간이 미안합니다. 아니요. 앉아 계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요 젠더 문제는 젠더 이슈는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시간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두 분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